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호흡과 배설 두 번째 시간으로 배설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배설의 개념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배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배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전 시간 학습한 호흡에서 특히 내호흡에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꿔주면서 나오는 부산물인 물, 이산화탄소 이외에 암모니아라든가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배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관을 배설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배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에너지를 내기 위한 영양소의 산화라든가 분해가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둘째, 혈액의 성분이라든가 삼투압, pH 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혈액의 성분, 삼투압, pH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항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영양소의 분해, 즉 소화를 살펴볼 것 같으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여기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은 유독성이 강한 물질로 물에 잘 녹아서 우리의 혈액 속에 녹아서 만약에 온몸에 순환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배설기관이라고 하면 콩팥을 의미하는데, 콩팥은 강낭콩 모양으로서 크기는 약 10cm가 되며 우리의 허리의 뒤쪽에 좌우에 한 개씩, 즉 한 쌍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콩팥은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에 연결되어서 콩팥에서 노폐물들을 거른 다음 이 노폐물들은 요관 또는 수뇨관이라고 하는데 이 수뇨관을 따라서 방광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 방광에 모였을 때 우리는 오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도에 의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하면은 배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콩팥의 구조를 우리가 보면 제일 바깥 부분을 겉질 또는 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쪽 부분을 속질 또는 수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안쪽에는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콩팥 깔때기는 우리가 신우라고도 부르는데, 깔때기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깔때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신우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콩팥은 혈액순환에 의해서 콩팥 동맥을 통해서 콩팥으로 피가 들어오게 되면 콩팥에서 피를 거른 다음 찌꺼기는 요관을 통해서 걸러져 남은 것들은 콩팥 정맥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으로 다시 순환이 되겠죠. 자, 이 콩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 같으면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콩팥의 피질, 발 바깥이 피질, 안쪽이 수질, 가장 안쪽이 신우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장의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구체라는 부분과 보호막 주머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호막 주머니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는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는데 모세혈관들이 마치 공처럼 뭉쳐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1차로 걸러진 노폐물들은 보호막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보호막 주머니와 사구체를 합쳐서 우리는 말피기 소체라고 부릅니다. 자, 1차로 걸러진 물질 노폐물들이 보호막 주머니에 연결된 관을 따라서 쭉 따라가게 되면 이 관을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세뇨관 주변에는 다시 많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뇨관은 둘러싸여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재분비와 재흡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걸러지고 남은 물질들을 흡수를 해서 콩팥 정맥을 통하여 우리의 온몸으로 순환이 되겠고, 걸러진 찌꺼기들은 세뇨관과 연결되어 있는 관을 따라서 신우에 들어가게 되겠고, 이 신우는 우리가 앞에서 콩팥 깔때기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걸러진 노폐물들이 잠시 저장되는 저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신우에 저장된 노폐물들이 수뇨관 또는 요관을 따라 가지고 방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우리가 콩팥을 달았을 때 그 콩팥의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네프론 또는 심단위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프론은 말피기 소체와 세뇨관을 뜻합니다. 오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생성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콩팥 통역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이 사구체로 이렇게 뭉쳐져 있고, 그 사구체를 보호막 주머니가 감싸고 있을 때에 여기에서 1차적인 여과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과된 물질들은 보호막 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연결되겠고, 세뇨관에서는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재분비와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겠는데, 포당이라든가 무기염류라든가 우리 몸 필요한 물질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흡수를 하게 되겠고, 여기서 1차에서 덜 걸러진 물질들, 노폐물들은 다시 재분비를 해서 신으로, 즉 콩팥 깔때기로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은 여과, 재흡수와 재분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고, 이것을 모식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오줌은 제일 처음에 사구체와 보호막 주머니에서 여과가 되고,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재흡수와 재분비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걸러진 물질이 오줌이 되는데, 이때 재흡수 재분비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 물질들이 흡수가 되지 않고 콩팥 깔때기를 거쳐서 오줌으로 배출된다고 하면 우리 신장에, 즉 배설지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콩팥에는 많은 질환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줌은 성분을 봤을 때 약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5%가 요소, 요산, 크레아틴, 무기염류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인은 하루에 약 1.5에서 2리터 정도의 오줌을 누게 되겠고, 이런 오줌이 생성돼서 배설되는 경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콩팥 동맥을 따라서 사구체, 보호막 주머니, 세뇨관, 신우, 수뇨관, 방광, 요도 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세뇨관에서는 재흡수와 재분비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참고로 우리의 혈액을 갖다가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줘야 되는데, 콩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걸러주는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공적으로 혈액을 걸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혈액 투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인공신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혈액을 투석하게 되겠는데, 간단하게 말을 하면 우리 몸의 피를 빼서 인공적으로 혈액 펌프를 통하여 혈액을 걸러서 우리가 흡수된 물질들은 다시 우리의 몸으로 보내지고 찌꺼기는 바깥으로 보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배설기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